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최수용입니다. 저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이 나라의 국가안보, 국가 방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이론 및 실천을 통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임무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전쟁 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또 비슷한 질문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통일된 한반도를 원하십니까? 계속된 영구 분단 상태의 이와 같은 늘 전쟁의 위험성을 안고 가는 한반도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만약에 적어도 이 나라의 건전한 제대로 된 이성을 갖고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전쟁을 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의 이 대한민국을 원하시겠죠. 저 또한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통일된 한반도는요, 통일이 되었을 때 그 국호가 어떻게 되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됩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북쪽 지역에 김일성 왕조 세습 독재 정권은 그야말로 역사의 흐름 속에 녹여서 없애버리고 그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좋게 말해서 포함이지 뭐죠?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쟁이 아닌 가성비가 높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피 흘리는 대량 살상은 피해야 되겠죠. 즉 전면전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 삼척 동자들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북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동향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요. 어떤 동향이냐면 구체적인 반김정은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다수의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향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곳곳에 낙서, 벽보가 붙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별도의 총기류와 그리고 수류탄류, 예를 들면 RPG-7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발적인 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전 국가적인, 사실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이란 말이 어울리진 않습니다만은 북한 지역의 전 지역으로 이와 같은 반김정은 운동이 확산되어야 되겠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대부분 저처럼 그런 특수기관에서 근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군인들을 우리가 양성을 하죠. 또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국가정보기관의 요원들을 선발을 해서 그들에게 급여를 주고 많은 일을 시키게 됩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겪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 여기서 지금 좌파 정권의 시작은요, 김대중 때부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김영삼 때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의 이들의 야합하는 야바이꾼들의 이 정치 건달들의 모임이 결국에 발전하고 있던 대한민국에
이런 많이 쌓였던 경제적인 그 축적된 역량까지도 갉아먹는 기생충의, 즉 바퀴벌레들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김대중에 이어서 노무현이란 자가 대통령직에 오르더니 급기야는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못했던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서 드디어 문재인이라는 북의 에이전트가 대통령에 오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이 된 간첩이라는 책자도 출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유지할 만한 그런 하나의 모티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북이 스스로 지금 멸망에 가고 있는 중인데 이 북을 이럴 때 빨리 숨통을 조여야 됩니다. 그리고 북에 신음하고 있는 저 2천만이 넘는 한없이 불쌍한 우리 북쪽의 우리 주민들을 우리가 구조해내지 않겠습니까? 자, 북한 인권이 무시된 지는 이미 김대중 정권 때부터 시작을 해서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오면서까지 아주 그냥 북의 인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북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그런 냉랭한 시선,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그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런 대한민국의 정부고, 또 대한민국의 그와 같은 일들을 참 자기들은 월급을 받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그런 탈북자들이나 불쌍한 우리 북한 주민을 돌보지 않는 부서가 어디냐면요, 바로 통일부고 국방부고 외교부고 국정원이고 이런 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들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그야말로 아주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면서도 그 어둠 속에 묻혀있는 우리의 형제 동포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대우나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이때는 행동이 아닙니다. 짓거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짓거리들, 또 무슨 북한 인권이라고 나불나불 하면서 그저 자신들의 급여만 타먹는 이런 행정부 내지는 각종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있느라면요, 한숨을 떠나서 정말 저것들이 과연 우리 편일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쪽은 김정은이 스스로도 건강이 나빠서 지금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러시아와 뭔가를 협의를 한다 이러면서 러시아로부터 무슨 핵 잠수함 기술을 가져온다, 뭐 수호이 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가져온다, 또 더 지나서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온다, 이런 갖가지 헛소리들을 하더니 지금 최근에 들어서 군사 정찰 목적으로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의 그 탐지 장비 가운데 촬영 장비를 지금 몇 가지를 얻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서 러시아로 수출한 오래된 포탄과 장약들은요, 현장에 가서 전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50%를 넘은 7, 80%가 불량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급기야 포탄이 발사가 안 되고 포신 안에서 터져서 포신이 찢어지고 파열되는 이런 피해를 받고 수많은 곳에서 목적한 바를 전혀 이룰 수 없는 북한산 포탄에 대한 러시아 군대의 실망과 분노와 그리고 배신감이 지금 지글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푸틴의 내밀한 지시에 의해서 북한과의 어떠한 협력도 중단할 것이 지금 러시아 상부로부터 하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북에 왜 이런 창피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북은 김일성이 살아생전부터 제2의 6.25를 일으켜서 한반도를
오직 적화 통일해서 인민들에게 이 밥과 고깃국을 먹여주겠다는 그런 허황된 거짓말을 하느라고 그동안 전쟁 준비에 광분해 왔습니다. 전군의 현대화라든지 전군의 전국토의 요새화라든지 이런 4대 군사 노선을 짓거려대면서 그동안 전국토를 지하 갱도를 파서 만들어진 각종의 무기들을 저장해 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60년, 50년 넘은 이런 오래된 포탄들을 러시아로 이때가 돈 버는 때다라고 보냈죠. 그야말로 파렴치하고 양심 없는 짓을 해서 포탄을 보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극대노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또 얼마나 웃긴 짓을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화약이나 다른 장약과 또 포탄을 만들 이런 재료가 부족하니까 러시아에서 그 재료를 주면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이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사실 북에서 지금 포탄의 그 발사 때 사용되는 장약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요.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흥남에 질소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질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 포탄의 장약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가 하나 제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근본 북쪽에서 보낸 그 포탄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무기가 오히려 파손되고 망가지는 이런 실제적인 사례를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가중되고 이제는 화가 치밀어서 러시아 군대에서는 북한군이라 그러면 이를 바득바득 할 정도로 지금 아주 험악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쪽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김씨 왕조 세습 독재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이 나라를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골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겠죠. 그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통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그 자금이 투입된 것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순환돼서 해외로 나오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돈이 들어가고 그들이 내부적으로 가족도 빼내오고 또 소위 말하는 영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위 혁명을 일으켜서 저들이 스스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터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명하고도 정확한 이런 현상을 두고도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도 부끄럽고 창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을 지켜나갈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혀 볼낯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지금이야말로 북쪽 지역을 우리 자유민주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공세적인 대북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세적인 대북 공작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갈고 닦아놨던 요원들을 투입하고 해야 될 텐데 이 요원들이란 자들이 지금 문재인 시절 5년 동안에 너무나 많이 망가져 버렸죠. 더더군다나 요원들의 손과 발이 돼야 될 협조망, 공작망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왜 그랬죠? 바로 문재인 시절에 서훈이란 자가 국정원장을 할 때 그 밑에 있었던 그 김상균이라는 차장이 있었어요. 그 아마 그 정신병 증세가 있어서 아마 그 약을 조현증인가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상균이란 자가 차장으로 있으면서 아마 많은 우리 지하 공작원들의 명단이나 실체, 공작 사업의 내용 등을 북쪽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써왔던 지하 협조망들은 모조리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겠죠. 그리고 안 죽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북쪽 사람들과 만나서 뭘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동시에
평양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은 김대중이라고 하는 철천지 원수, 김일성의 장학금을 받아서 연명해왔던 김대중이 때부터 국정원은 철저하게 망가졌다. 그리고 그 내부에 있던 갖가지 비밀 자료들과 명단 등이 평양으로 넘어왔다. 그런데 그것이 노무현 때도 계속 지속이 되어 왔고, 급기야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완전히 국가정보원이 망가졌고 간첩들이 판을 치는 국정원 내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북에 있는 주요 기관원들조차도 절대로 남조선의 국정원과는 어떠한 일도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쩌다 국정원의 위상이 이렇게나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의 가장 큰 공적자는요, 바로 김대중이고 연이은 노무현과 그리고 문재인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빌부터 먹었던 그런 십상시 간신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체제는 분명히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데, 이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이 민주스러운 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이 나라를 좀먹고 갉아먹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켜서 북쪽에 헌납하려고 했던 그런 간첩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정원과 국방부, 외교부 이런 곳에서는요, 이 절호의 기회를 못 살리면은요, 영원히 우리는 불덩이보다도 더 심각한 북의 핵무기를 우리 머리 위에다가 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북한산 마약, 그리고 중국산 마약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1840년 중국에서 일어났던 아편전쟁 시기와도 유사하게 대한민국 전체 사회 구조를 골마 터지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거 못 막아내면요, 우리 전부 망하게 돼 있는 길입니다. 결국 멸망지국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핵무기와 마약은 퇴치를 해야 될 텐데 이건 누가 해야 되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검찰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양경찰이 합니까? 군대가 합니까? 국정원이 합니까? 도대체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지금 경찰이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누구 어떤 조직보다도 썩어 있는 경찰 조직이 심지어 마약을 운반하는 것을 돕고 있는 자들이 경찰이에요, 이 나라에서는. 그런데 이런 경찰들에게 이 임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죠. 예? 어물전을 고양이들한테 다 맡겨버리죠, 차라리. 자, 국민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4.10 총선을 앞두고 이런 식의 갖가지 지금 불법이 횡행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나라를 골병들게 하고 이 나라를 후퇴시키며 이 나라를 좌경화된 전체주의 사회주의권으로 지금 몰고 간다는 것을 지금 다들 보셔서 너무나도 이제 명백하게 아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자면 최소한도 소수라 하더라도 이번 4.10 총선을 통해서는요, 국회 내에 그 수많은 간첩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소위 공안검사 내지는 공안검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 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당입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를 비롯해서 북이라고 하면, 우리의 적국이라고 하면은 치를 떨면서 그들 간첩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자유민주당 소속의 후보자들이 국회 내로 진입을 해야만 이들의 간첩 활동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민주당에서 저쪽에 강원도 제일 북단입니다. 고성, 양양, 속초, 인제
이 지역의 주현관 후보님이 이번에 출마를 하고요. 그리고 인천 서구 병에서는 이진기 후보가 이번에 입후보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을 지역에서는 우리 전기엽 존스 홉킨스 내과의 원장님이신 전문 의학 박사께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면면을 보시면요, 국회에 들어와서 아주 맹렬하고 가열차게 전투를 할 사람들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진입한 간첩을 때려잡기 위해서. 자, 지역구에서 세 분이 나갔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비례정당의 저희 자유민주당을 찍어주시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해서 간첩 때려잡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도도 돌도 말고 지금 무슨 국회 정상화, 정치 정상화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거 다 허울 좋은 얘기입니다. 공산화되고 국가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 나라가 공산화돼 버리면 다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바로 이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첩부터 때려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4.20 총선에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바로 이 나라를 지키고 간첩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자정시키는 역할은 오직 자유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못합니다. 지금 이상민 씨라든지 김영주 씨 이런 좌익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는 이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학생운동권에 있었던 함은경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김경률 같은 애들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거기는 북한 지령을 받는 더불어공산당이라는 그런 명성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나라를 지키십시다. 국민이 지켜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임진왜란 때도 선조는 국민을 버리고 중국으로 도망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최근에도 김영삼 같은 자들을 보십시오. 자, 무슨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 그러면서 광주 5.18 광주 사태를 이거를 민주화 운동으로 번복을 해서 아주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텃밭에 올라탄 김대중이가 곳곳에 만행을 저질러놨죠. 자,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노벨 평화상을 받질 않나. 곳곳에다가 김대중 기념관, 김대중 컨벤션 이런 호화찬란한 곳을 지어놓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급기야 문재인 때에는 나라를 송두리째 북에다가 헌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요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국정원장이나 외교부 장관이 이 나라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끕니까?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들께서 모여서 힘을 모아서 이끌고 가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해주십시오. 특히나 지금 저희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에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정쩡하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폄훼하고 정치 공작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들과 함께 그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화근이 됐습니다. 특히나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정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놈들은 머저리 천치 전응하라고 폄훼하고 있는 정규재라는 인물의 그 요솔로 인해서 고영주 대표까지 지금 도매금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동영상 만들어서 막 그렇게 거짓 공작을 하는 동영상이 돌던데요. 그런 거짓 동영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고영주 대표도 누구보다도 공안검사로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회로 진입을 하고 향후에 우리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더 이상 헌법기관이 안 됩니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가족관리위원회로 이 직업을 생산하고 내 딸, 내 자식들에게 대를 물리는 저런 민노총보다도 더 악독한 무리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우리 자유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요 반드시 법을 개정해서 헌법기관이 아닌 감사원 산하의 일개 국이나 실로 바꿔버릴 겁니다. 두 번 다시 선거 가지고 무슨 전자개표기니 이런 소리 해가면서 검표기니 하면서 혹은 원형 복원이 되는 종이를 쓰기 때문에 언제나 투표지가 접히지도 않고 빳빳하다고 하는 저들의 저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반드시 우리가 똑바로 잡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요 반드시 공산당 때려잡듯이 때려잡아서 이 나라의 부정선거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끔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당에게 힘을 주시고 이번 4.10 총선에서는요 가증스럽고 거짓말짓거리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이런 곳에 두지 마십시오. 부정선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는 첫 번째 이 국가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국가 안보입니다. 이 나라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만 선거고 투표고 떠들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모른 채 지금 부정선거에만 매몰돼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땅을 치고 통곡하는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먼저 선이 뭐라고요? 국가 안보예요. 국가가 안전하게 지켜줘야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도 보장될 수가 있고 또 정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거 투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선과 후를 구분을 못 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가 추풍낙엽으로 배신당하고 쫓겨나는 꼴을 보셨죠? 국민의힘,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요 자유민주주의를 경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는 그런 찐 애국 보수가 아니라 저것들은 사이비 가짜 보수고 가짜 우파입니다. 우파도 아니고 좌파 사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니까 저자들이 다수가 됐을 때는 이 나라는 다시 내각제로 가면서 마치 1960년대의 장면 정부가 그야말로 질서가 문란하고 개판이 되는 그런 그 혼돈의 사회가 됐던 것처럼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지름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비례정당에서는 자유민주당을 꼭 선택을 하셔서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또 신규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